문제 101번입니다. 3일은 우리 ABC 원가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 활동별 예산자료와 생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산자료 있고요. 생산자료 있고요. 3일이 생산한 제품 중 보급형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ABC 원가를 계산해서 그럼 총 제조원가 나누기 생산 수량 하면 단위당 원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1번. 자, 보급형이고요. 배부 기준당 예정원가가 나왔으니까 우리 정상원가를 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정상원가. 배부율, 예정원가,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예정 배부율, 정상원가를 이용하는 내용이고요. 자, 우선 보급형, 직접 재료원가, 전체 직접 재료원가 800입니다. 전체 직접 노무원가 700이고요. 제조원자본가. 자, 한 번에 할게요. 작업활동이 포장, 재료처리, 절삭, 조립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포장은 생산 수량입니다. 우선 포장. 생산 수량 5,000개고요. 자, 개당 300입니다. 재료 처리고요. 부품 수입니다. 부품 수. 자, 보급형에 대한 총 부품 수 9만 개입니다. 단위당 배부 기준당 예정원가 15고요. 절삭입니다. 절삭은 총 부품수 9만 개고요. 배부 기준당 예정원가 부품 수당 20입니다. 조립이고요. 직접 작업시간. 자, 보급형의 직접 작업시간 6,000시간입니다. 곱하기 배부 기준당 예정원가 150입니다. 이렇게 제조관자본가 전체를 구해볼게요. 생산 수량이 5,000개입니다. 자, 개당 410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보급형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 자, 총 직접 재료원가, 총 직접 노무원가, 제조원자본가 배부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정상원가죠. 예정 배부율, 포장, 처리, 재료처리, 절삭, 조립. 자, 보급형의 총 부품수 9만 개, 배부율, 보급형의 총 직접 작업시간 6,000시간, 시간당 150. 그래서 정상원가, 활동기준 원가를 사용한 제조원자본가 배부액 555만원. 전체 더합니다. 2,055만원 나누기 생산 수량 5,000개 하면 개당 4,110원이
계산되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ABC 원가. 102번. CV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CVP 분석은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단기적인 의사결정입니다.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우리 CVP 분석할 때 매출 배합은 일정하고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은 가능하고 선형입니다. 화폐의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103번.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단위당 판매 가격 40이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 40, 단위당 변동원가 30, 연간 고정원가는 3만원, 총 고정원가 3만원, 단기에 만원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공헌이익률 해볼게요. 40, 단위당 판매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 4분의 1, 25%입니다. 공헌이익률 25%. 자, 단위당 공헌이익은 10이다. 맞는 편이죠. 공헌이익률 25%다.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수량.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만원, 3,000개 되죠. 손익분기점은 영업이익이 제로인 판매량. 자, 보기 3번.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15만원의 매출을 해야 된다. 우리 매출액 나오면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이익이다.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공헌이익률 25%고요. 고정비는 3만원. 이때 영업이익 만원입니다. 자, 시가나 미지수나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4만원 나누기 25%면 되죠. 16만원 계산이 됩니다. 자, 보기 3번이 틀린 내용이죠. 매출액. 자, 수량 나오면 이식. 그 다음에 우리 매출액 구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식.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이익이 제로인 거. 근데 보기 3번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 그래서 16만원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04번입니다. 원가 조업도이익 분석을 위하여 간로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입니까? 4장. 재무담당이사. 올해 우리 회사 매출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얼마나 초과나. 이사 10억만큼 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전 한계라 부르죠. 현재 매출액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 한계. 정답은 1번입니다. 10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재무자료를 분석할 경우 변동원가는 3만원, 고정원가는 500만원일 경우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500단위다. 3일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자, 이 식을 그대로 들어올게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500단위다.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500단위다. 단위당 변동원가 3만원, 고정원가 500만원일 경우 문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고정비는 총액 개념이고요. 변동원가는 단위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500개고요. 자, P 곱하기 Q가 500개입니다.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 3만원 곱하기 500개 고정비 500만원 이익이 제로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단위당 변동원가 총 고정비 그래서 이익이 제로입니다. P를 구하면 되겠죠? 자, P는 4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500만원 더하기 3만원 곱하기 500만원 나누기 500 하면 단위당 판매 가격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500단위를 이용해서 식 대입해서 단위당 판매 가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106번 책임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책임회계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중심점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통제 가능해야 됩니다. 그 원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통제 가능해야만 책임회계가 의미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 4번은 책임의 성격이나 책임 범위에 따라 우리 원가 중심점, 표준원가, 수익 중심점, 판매부 성과평가, 이익 중심점, 판매부서 공헌이익 중심점, 성과평가, 투자 중심점, 투자 수익률법, 자녀이익법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107번입니다.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차이. 우리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으로 수립되는 예산, 변동예산은 조업도 범위에 따라 이렇게 변동되는 예산을 변동예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변동예산은 관련 범위 내의 여러 조업도 수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변동예산과 고정예산, 특정 조업도냐 또는 조업도 범위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문제 108번입니다. 고정예산 대비 실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자료를 토대로 당초 예상보다 영업이익 차이가 나는 원인을 매출 가격 차이, 변동원가 차이, 고정원가 차이 외에 중요한 차이 항목인 매출 조업도 차이를 추가하여 경영진에게 의미있게 요약 보고하고자 합니다.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판매부서의 성과평가, 판매부 성과평가, 이익 중심점. 근데 고정원가는 우리가 이제 판매부 성과평가할 때 통제 불가능한 원가로 가정하여 공헌이익 가지고 성과 차이 분석을 합니다. 매출 가격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를 매출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 매출 수량 차이를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식만 아시면 어렵지 않죠?
전부 다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원가. 왜냐면 이제 원가는 이제 생산부서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판매부서의 성과평가할 때는 전부 다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합니다. 자, AQ. 자, 실적 500개. BP. 고정예산의 단위당 판매가 AP 20. 여기 변동원가. 전부 다 SV 고정예산의 변동원가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전부 다 SV는 고정예산의 단위당 변동원가, 즉 표준원가 기준이죠. 표준원가 고정을 시키고요. 자, IQ는 500개. BP입니다. 고정예산의 단위당 판매가격 22. 고정예산의 예산 판매량 300개. BQ. 자, BP 22. 이거 두 개 차이를 우리가 가격 차이라 부르고요. 이거 두 개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부릅니다. 제품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매출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규 이론에서는 이제 제품의 종류가 두 가지로 해서 풀이했는데 여기서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심플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5,000이고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판매부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 파트하고는 반대인 거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가격 차이입니다. 자, 매출 가격 차이처럼 불리한 차이, 매출 조업 차이, 2,400 유리한 차이. 자, 이 부분도 여러분 로직만 알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AQ 실제 판매 수량, BQ 예산 판매 수량. 표준원가 전부 다 고정시키고요. BP, AP, AQ, BQ 해서 공식만 알면 대입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09번.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우리 투자 수익률법은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투자한 쪽이 아무래도 이익 금액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영업이익의 어떤 투자 자산의 활용도까지 그렇게 비율로 분석하는 방식이 투자 수익률 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액도 함께 고려하는 성과평가 기준입니다. 3번. 투자 수익률법은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이지만 매출의 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근데 투자 수익률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 전체의 이익 극대화 의사결정에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부서와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부서. 투자 수익률 보게 되면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이익 얻은 사업부가 훨씬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50%니까. 근데 사실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1조 투자해서 1,000억 벌은 사업부가 훨씬 더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할 때는 투자 수익률법과 자녀이익법을 함께 써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0번, 111번. EVA 계산이고요. 자, EVA. 세후 실질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가중평균 자본비용입니다. 자, 세후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 1억이고요. 법인세 감안해야 되겠죠. 20%. 1 빼기 20%. 자, 투하 자본. 부채와 자기자본인데 부채 1억 5천, 자기자본 3억 5천, 총 5억입니다. 다른 정보가 없으면 우리 주어진 정보로만 이용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다른 어떤 세후 실질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뭐 특이한 정보가 없으면 주어진 자료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하 자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지만 부채와 자기자본 이 정보가 나오면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이 투하 자본 전액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하겠습니다. 부채, 장기 차입금, 이자율이 12%. 그런데 우리 타인 자본비용은 법인세 순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감안해야 되고요. 전체 5억분의 1억 5천이고요. 타인 자기 자본 비용 15%. (13.38입니다) 1,310만원 계산이 됩니다. 자, 110번 가중평균 자본비용 13.38%. 특히 타인 자본에 대한 법인세 절세 효과 반영해야 되고요. 투하 자본 문제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이 금액 전부 다 영업 자산에 투자했다라고 암묵적인 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0번은 정답 2번이고요. 111번은 정답 2번입니다. 1,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번 제품 A 생산을 위하여 부품 X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일의 부품 X 제조에 필요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 달에 직접 재료 원가 500, 직접 노무 원가 100, 변동 재료 원자 원가 200, 고정 제조 원자 원가 50만 원.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변동 원가는 단위당, 고정비는 총액 개념. 생산량 5,000단입니다. 3위는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X의 외부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고정 제조 원자 원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3일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일까?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그 식대로 쭉 쓰시면 되고요. 자, 최대한이니까 그 경계점을 제로로 두고 우리가 풀면 되겠죠. 부품을 외부 구입하더라도, 자, 외부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 구입 가격을 X를 해보겠습니다. 자, 5,000단위.
구입가격 X. 자, 빼기. 이제 자가 제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00개. 자, 고정비는 문제에서 변화가 없는 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로가 되는 점. 이 가격 X를 구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800이 되죠.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고정 제조 원자 원가가 얼마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부품을 외부에 구입하더라도 고정 제조 원자 원가 변화는 없다. 고정 제조 원자 원가 변화는 없다.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113번.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가장 부적절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고정제조 원자 원가는 당해 부품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비용을 준다고 가정한다. 자, 1번. 금액적인 정분 수익, 정분 원가, 즉 정분 비용 외에 비재무적인 자료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이론에서는 전부 다 재무적인 숫자만 고려했지만 실제 우리 기업 현장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비재무적인 자료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유유설비를 1년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과 임대료 수입액 합계액에서 외부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맞는 표현이죠. 정분 수익이, 정분 이익이 플러스가 나오니까. 자, 3번. 유유설비의 다른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에서 외부 부품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유유설비 다른 제품에 생산할 수 있는 경우 여기와 관련된 수익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4번. (3일은)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당기 순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여러 사업부 중에서 사업부가의 공은이익은 30만 원이고요. 사업부가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20만 원이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 7만 원은 사업부가를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는 거죠.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가 있습니다. 폐지하면 7만 원은 계속 발생하니까 13만 원이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입니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업부가를 폐지했다라고 가정하고 정분 수익과 정분 비용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정분 수익. 사업부가의 공원이익은 30만 원. 자, 우리가 원래 수익 따로 비용 따로 해야 되는데, 자, 공원이익은 수익에 한 번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매출액 빼기 변동비. 사업부가를 폐지하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이만큼 공원이익이 줄어듭니다. 정분 비용. 자, 20만 원 중 7만 원이 발생하니까 13만 원이 줄어듭니다. 13만 원이 줄어듭니다. (7만 원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13만 원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정분이익. 자, 항상 우리 그대로 위에서 밑에를 뺍니다.
30만 원. 마이너스 17만 원이 나오죠. 자, 현재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대안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7만 원 줄어들죠. 그럼 당기 순이익이 83만 원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5번. 선박 제조회사인 3일은 소형 모터를 자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터 10,000개를 자가 제조할 경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7원.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2원. 특수기계 감가상각비 2원, 공통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5원. 그래서 총 제품 원가는 19원입니다. 근데 특수기계 감가상각비와 공통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이제 고정 제조간접원가죠. 고정 제조간접원가. 외부 회사에서 3일에 소형 모터 10,000개를 18원에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3일이 외부 업체의 공급 제한을 수용하는 경우 소형 모터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던 특수기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처분이 불가능하며 소형 모터에 배부된 공통 제조간접원가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 3일이 외부 업체의 공급 제한을 수용하면 자가 제조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리 또는 불리한가? 자, 제한을 수용하는 거로 가정해서 정분 수익, 정분 비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한을 수용합니다. 자, 외부 회사에서 3일에 소형 모터 10,000개를 18원에 공급할 것을 제한했습니다. 외부 업체의 공급 제한을 수용하는 경우 소형 모터 제작을 위하여 사용한 특수기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즉 별도로 정분 수익은 없다는 거죠. 정분 비용. 자, 일단 외부 구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18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제조 원가가 줄어들겠죠. (732) 자, 그리고 소형 모터에 배부된 공통 제조간접원가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 40%. 자, 그러면 절감되는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총 배부액은 10,000개 곱하기 개당 5원이죠. 자, 공통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0,000개 곱하기 5원. 자, 개당 5원이니까 이 금액의 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분 비용. 정분 비용은 플러스 4만 원 나오고요. 따라서 정분 이익입니다. 재료 빼기 4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4만 원 나오죠. 불리합니다. 네. 외부 공급 제한을 수용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자, 우리가 이제 공통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고정비입니다. 고정원가. 근데 문제에서 10,000개를 제조할 경우 개당 5원에 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정비. 10,000개 곱하기 개당 5원. 그래서 5만 원이죠. 근데 이 총 공통
제조원자본가 배부에게 40%가 세이브 가능한 거니까 비용 절감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6번. 자본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2번.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으로 정분 기준, 세후 기준, 감가상각비, 감소효과, 절세효과, 이자 비용, 미고료. 이자 비용은 우리 자본 비용에서 반영합니다. 분자 현금 흐름에서 이자 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분모 할인율을 높임으로써 유출처럼 처리합니다. 3번. 자본예산 모형은 우리 할인 모형이 있고 비할인 모형이 있습니다. 4번. 할인 모형에는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인율법이 있고, 아니죠. 할인 모형은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7번. 3일의 경영진은 새로운 투자안을 검토 중이며 경영진이 분석한 이 투자안의 NPV는 0보다 큰 값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담당의 갑의 분석에 의하면 이 투자안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갑의 분석이 옳다고 했을 때 경영진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였겠는가? 1번. 자본 비용을 너무 높게 추정할 수도 있고요. 투자 종료 시점에 투자안의 처분 가치를 낮게 추정했으니까 분자인 현금 흐름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투자 시점에 투자세 공제를 플러스 현금 흐름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4번. 영업 현금 비용을 너무 낮게 추정했다. 아닙니다. 너무 높게 추정해야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8번. 자, NPV법입니다.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처음 2년 동안은 5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의 운영 비용을 줄일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0% 이자율 1원에 대한 1년 현재가치 계수 0.91, 2년 현재가치 계수 0.83, 3년 현재가치 계수 0.75, 3일의 최저 필수익률 10%라고 가정할 경우, 즉 자본비용 10%, 동기계장치를 구입하면 3일에 줄 수 있는 운용비용 절감액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문제에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순영업 현금 흐름으로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S 빼기 O DT 이렇게 하는 숫자가 1-T 플러스 DT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 숫자라고 가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 잔존 가치에 대한 자료, 이런 특별한 표현이 없으니까 이 숫자들이 전부 다 S 빼기 5 곱하기 1 빼기 T 플러스 DT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의 현재가치, 이거의 현재가치, 이거의 현재가치 구해야 되겠죠. 50만 원 곱하기 1년 현가계수 0.91, 2년차 현가계수 0.83, 3년차 0.75. 네. 운용비용 절감액의 현재가치입니다. (1545-000)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항상 원가 관리에게는 우수한 가정이 있죠. 명확하게 문제에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가정이 우리 원가 관리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 정액법, 정률법, 잔존가치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이 운용비용 절감액이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다 반영한 이 숫자의 산출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문제 풀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119번. 초기 시장 진입자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가격 정책. 시장 침투 가격이죠. 주로 대기업에서 쓰는 방식. 정답 4번입니다. 120번. 균형 성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균형 성과표는 재무적인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 측정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균형 성과표는 조직의 수익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4가지 관점의 지표 중 그래도 재무적인 숫자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익 극대화이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3번.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전략을 이해하여 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균형 성과표에서는 전략과 정렬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전략 달성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전략을 달성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즉 어떤 종합적인 회사의 어떤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균형 성과표를 접목시키면 회사의 어떤 전략을 달성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모두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가 보시면 뭐 특별히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런 연습 문제나 기본 로직보다 크게 벗어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암묵적인 가정, 주어진 자료에서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풀이하자.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접목시키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약간의 응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80점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합격을 여러분들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